어제 우리 딸내미 생일이라고 와이프가 케이크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 야,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찍네. 근데 정말 와이프가 이 베이크에 빠져서 이 케이크 만든 지 꽤 됐는데 못 사 먹겠어. 이거 아주 습관이 무서워. 맛있어. 자, 오늘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기변병이 도졌잖아요 요즘. 그래서 차를 바꾸고 싶어서 차를 되게 알아보는 중인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엘란트라 N,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지금 딜을 하는 중인 게 있어요. 현대 엘란트라 N이에요. 그건 날라갔습니다. 오늘은 다시 차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차를 방구석에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같이 보면 좋겠다. 제가 차를 많이 사봤지만 딜러는 아니니까 손님의 입장으로서 보고, 여러분도 미처 보지 못했던 거는 제 거 보고 저런 것도 있네 생각하시고, 제가 뭔가를 실수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또 야, 이렇게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해 주실 것도 있으실 거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 너무 없어요 요즘. 이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카메라 켰습니다. 오토트레이더.ca라고 캐나다 전역에 있는 웬만한 딜러십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해요. 새 차든 중고차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이거는 좀 전에 보셨던 오토트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나 회사나 각자 또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차들 올려서 광고하고 이런 사이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사이트입니다. 밴쿠버 BC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나와 있는 차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 거래하는 차들이 특히 이쪽에 많이 올라옵니다. 개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올릴 때는 무료거든요. 업체에서 올릴 때는 차 올릴 때마다 돈을 지불을 해요. 여기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이것도 좀 여담인데 생각해보세요. 세일즈맨이 딜러십에 한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일즈맨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건지, 회사 이름으로는 광고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는 그 딜러십 안에 세일즈맨 하나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요. 보통 세일즈맨은 거의 월급이 없고 차 팔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광고하는 거 별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세일즈맨한테만 여기다 광고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 사이에서 여기에 광고하는 거를 나한테 좀 줘라 하는 그 매니저와의 모종의 이런 거가 있다는 거. 그건 여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딜러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 사이트에서 그냥 다 끝내요. 제가 요즘 보는 차가 산타크루즈라는 차예요. 현대 산타크루즈. 한국에는 안타깝지만 출시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 사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도 드리고 저도 좀 타고 다니고 느껴보고 싶어서 산타크루즈를 한번 사보면 좋겠다. 마치 기아 텔룰라이드를 산 것처럼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타크루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오토트레이더.ca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찾는지 쉽죠? 메이커, 현대 누르고, 그리고 모델 쭉 내면 요 밑에 산타 SSS 여기 있다. 산타크루즈 있고요. 다 여기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New, Used, Certified Pre-Owned라는 거는 그냥 중고 인증받은 차라고 하는데 굳이 특별할 건 없는데, 단지 중고 인증을 해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그 대신 보통 보증기간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세 개를 다 체크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비닐이 아직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신경 안 썼는데, 이거 산지 한 거의 3년 됐거든요. 코스코에서 샀는데 애플에서 샀나? 기억이 안 나네.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려고 비닐을 그냥 안 뜯었는데 아직도 있네. 그래서 여기 우편번호가 있어요. 이 우편번호를 왜 쳐야 되냐면, 내가 사는 지역 위주로 반경 몇 킬로 안에 차를 검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우편번호 치면 이제 이렇게 쫙 산타크루즈가 나와요. 디스턴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친 우편번호에 반경 100km 걸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셔널 해보자고요. 캐나다 전역에 산타크루즈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얼마나 있는지, 또 중고 가격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이 산타크루즈가 다 이렇게 뜹니다. 세세하게. 그런데 여기서 새 차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 없죠. 왜냐면 새 차는 말 그대로 새 차니까 저 딜러십에서 이 차를 광고하는구나, 그거 딱 보고 시운전 해보고 계약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옵션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오더할 거야. 그러면 차가 이렇구나라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차의 밸류 정도를 여기서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또 오더를 하면 되겠죠. 딜러십에서 직접 가서. 근데 저는 이 차가 어느 정도 밸류를 갖고 있나, 가장 최근 차가 2022년식이에요. 물론 작년에 출시를 했지만 연식은 2022년식 단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뉴 비어클로 떠 있잖아요. 무슨 페어 프라이스, 뭐가 페어하다는 거야 도대체. 이 차의 가격은 그냥 배달비 포함해서 47,000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7,000불짜리가 중고차로 나와 있는데 61,590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전체 중고차 가격의 평균 3,400불 정도 비싸다 뭐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파이낸스 관련된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직접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도 다르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세 정도 보고, 그리고 또 중고차 뭐 나와 있나 볼까요? 요것도 똑같은 47,000불짜리 한국 돈으로 하면 요즘 1대1이에요. 그래서 거의 4,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54,000불이네요 7,000불이요 더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마일리지 보면 현재 11,600km를 탔어요. 이 차는. 좀 전에 보신 차는 9,240km 탔고, 이 차보다는 마일리지가 짧으니까 더 비싸게 올린 거다, 사라 뭐 이딴 식의 광고가 아닌가. 자, 이 차 보면 중고 가격이 5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차 가격이 47,000불짜리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마켓 평균 가격보다 대략 한 5,500불 정도 밑에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대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새차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안 팔려서 있는데 중고차가 이렇게 비싸. 하여튼 이 동네가 비싼 걸 수 있겠죠. 이게 동네마다 워낙 다르고, 캐나다는 주마다 이동거리가 워낙 커서 웬만큼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런 옵션을 찾지 않으면 새차 같은 경우 그냥 자기가 사는 그 반경 안에서 다 구하죠. 근데 내가 밴쿠버 사는데 토론토에 차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이 있어. 그거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비는 주로 손님한테 부과를 해요. 원래 그 차의 기본 배달비에 토론토에서 밴쿠버에 가져올 때 드는 또 배달비, 보통 토론토에서 오면 비싸게 부르는 데는 2,000불도 부르는데요, 실제 가격을 보면 한 1,000불대 초중반 이 정도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디폴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비싼 거부터 볼 거야 이럴 수 있고요, 나는 싼 거부터 볼 거야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 화면에 차를 몇 대까지 띄울 수 있나, 난 50대까지 다 띄워놓고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순서대로 볼 거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 가격은 좀 그렇고 기준점을 차 마일리지로 볼 거야 그러면 마일리지 로우 투 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찾기가 쉽다. 오토트레이더.ca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딜러십에 있는 개별 사이트에도 이 정도의 기능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때 항상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똑같은 산타크루즈 프리퍼드 2022년식 모델이에요. 차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 안에 배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딜러의 다큐멘테이션 피, 나 진짜 캐나다 와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다큐멘테이션 피인데, 서류 작성하고 레지스터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자기네들 차 팔면서 그걸 왜 손님한테 내라 그래. 한국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피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내야 돼요. 이거 안 빼주더라고. 빼면 차라리 차값에 더 빼주는. 근데 왜냐면 이게 약간 또 거기에서 일하는 파이낸스 매니저들과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세 차례도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데, 이 차를 살려고 가보면 다큐멘테이션 피 같은 경우는 각 딜러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나머지 가격은 똑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고 거기에서 딜을 하셔라 뭐 이 정도. 그러면 이 사이트를 보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이 있고 뭐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고 가격이 나와 있고 마일리지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진이 이렇게 몇 장이 찍어 있는지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5, 29. 저는 최대한 좀 사진이 많은 쪽을 들어가서 봅니다. 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크로스바도 설치를 한 상태네요. 이거는 제가 사는 밴쿠버 에어리아에 있는 딜러십에 있는 차입니다. 얼마야? 54,600불. 야, 비싸네요. 자, 그래서 이 차의 기본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하이라이트라고 나와 있지만 옵션을 굳이 여기 와서 보지 않더라도 이 현대 캐나다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차에 이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차의 이 모델 이름 이 옵션으로 판매를 했는데 만약에 옵션이 없다, 뻥카였다 이러면 바로 911에 전화해서 경찰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어도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파이낸스 관련된 뭐 할부를 할지 리스를 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어떤 현재 내용, 뭐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옵션도 있겠지만 그 차의 전 주인이 이 차에 어떤 걸 설치했고 어떤 걸 뺐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여기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적혀 있는 사이트일수록 좀 믿음이 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이게 너무 짧거나 내용도 없으면 쟤 뭐지? 아쉬운 듯한 이런 느낌도 받게 돼요. 뭐 그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사진을 딱 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확대되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차의 스크래치나 차 상태를 보자는 건 아니에요. 옵션이 좀 있는지, 색깔이 이쁜지, 느낌적인 느낌 요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저는 이 시트, 특히 가죽 시트의 이 현재 사용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지만 그래도 사용감이 좀 있죠. 이렇게 가죽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있고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중고차가 새 차에 가까울수록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게 왜 생기냐,
탈 땐 좀 그렇고 내릴 때 여기를 그냥 한번 주저앉고 가는 거예요. 막 찌그러져. 그리고 특히 이 동네는 몸집이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친구랑 이렇게 옆으로 걸터 앉아서 뭐 한 1, 2분 대화했다 그러면 이거 금세 주름 생깁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다는 거. 뭐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분위기 파악 정도 하고 뭐 괜찮네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뭐 흐린 날 이렇게 찍으면 이 대시보드 같은데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차에 현재 형성된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보면 대체적으로 마켓보다 한 4% 정도 싸다고 나와 있고 굿이라고 하네요. 굿보다는 그레이시 더 좋은 거예요. 프라이스가 뭐 아주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가격은 아니다. 이 페어의 가격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적어도 굿 아니면 그레이트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중고차를 사셔라. 이게 제 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옵션 사항 들어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뷰 카펙스 히스토리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이 리포트 하나가 이 차의 사고 유무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거 단일 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보면 현재 이 차의 상태, No Accident Damage Record 돼 있잖아요. 무사고 차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건 서류상으로 무사고 차는 무조건 무사고 차입니다. 그리고 원 오너였고 전에 주인이 한 명이었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이나 아니면 리스로 나갔던 차 같은 경우는 오너가 바뀌어도 이게 원 오너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레지스터 된 거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간혹가다 뭐 다른 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알버타,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토론토가 있는 주가 온타리오주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가 이 전 레지스터 되었던 그 지역이었다 이러면 나중에 차 팔 때 조금 불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레코드, 이건 뭐냐면 요즘은 자동차를 사서 중간에 엔진 오일을 갈거나 AS를 받거나 이럴 때 꼭 딜러십이 아니더라도 많은 자동차 수리샵에서 수리를 받게 되면 카펙스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차에 여태까지 받았던 서비스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3년 5년 정도 된 중고차인데 이 차는 100% 서비스를 딜러십에 가서 제대로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합니다.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그리고 여기 No US History Found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뭐 미국에서 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차가 들어온 차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차가 미국 차면 나중에 팔 때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뭐 30-40% 이 정도까지 차값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미국에서 차 살 때 더 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차 나중에 팔 때 눈물을 흘렸죠. 쉽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차는 차 팔 때 1,000만 원 받았는데 미국에서 사왔다고 이거는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다른 모든 딜러십 가도 이거밖에 안 주더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에 걸려있는 리콜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첫 페이지에 대표적인 내용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세한 내용은 이 밑으로 가면 다 있어요. 액시던트 데미지 없잖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 차는 몇 월 며칠 어느 부위 수리비 얼마까지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대략 2,000불까지는 여기선 무사고라고 해도 인정이 돼요. 그 이상 넘어갔는데 여기에 기록이 뭐 몇천불, 만불 이렇게 있는데 그걸 무사고로 팔았다. 이것도 형사 입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시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차가 슬쩍 어디 부딪혔는데 수리비가 뭐 한 4,000불, 3,000불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사람은 보험 처리해요. 비싸니까.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사고차로 만들기 싫어서 현금으로 가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코드 안 떠요. 그런데 그 차는 무사고차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무사고차라고 팔아도 범죄가 아닙니다. 되게 웃기죠. 한국은 실제 미케닉들이 자세히 차를 들여다봐서 정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렇게 보고 뭐 인증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레코드가 올라가야만 사고가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는 언제 레지스터가 처음 됐고 언제 서비스를 받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서비스 레코드죠. 랭리 현대 지점에서 이 차는 프리인스펙션 딜리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차 팔 때 했던 그 서비스 레코드고 8,140km 때 또 서비스를 받았네요. 올해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 나왔을 때 산 차예요. 작년 9월 달에 차를 샀고 올해 1월 달에 처음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디테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월 달에 받았던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예요. 이게 뭘까? 보통 엔진오일을 갈았으면 엔진오일을 갈았다고도 나오는데 그냥 서비스로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가 났어도 현금으로 결제해서 고친 차는 무사고차가 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네. 그리고 요건 뭐 퓨얼 이코노미 안 믿으시는 게 좋겠죠. fuelly.com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는 크레그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크레그리스트는 뭐 난리입니다. 보면 내용 정말 많죠. 뭐 렌트도 나와 있고 하여튼 모든 중고장터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저는 자동차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Cars 플러스 트럭 있죠. 예,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엄청 많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오너가 올린 것만 보고 싶냐 딜러십에서 올린 것만 보고 싶냐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너가 올린, 그러니까 개인이 판매한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뭘 볼까? 야, 차값이 미쳤네. 2017년식 포르쉐 911 타르가 4S가 189,000불. 야, 이게 새 차보다 더 비싼 거예요. 2017년식인데 차가 없으니까. 또 포르쉐는 이게 이 가격 해도 팔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온 김에 한번 볼까요? 보통 개인이 올릴 때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여러 장 안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사진을 많이 올렸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야, 예전 우리 와이프 차 생각나네. 라인이 개구리 라인에 그 루프 박스를 올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좀 삐뚤어진 거는 좀 바로 해서 올리지. 삐뚤어진 거 아니구나. 잘 올렸네요. 괜히 또 탓할 뻔했네. 그래서 옵션이 어떤 게 달려있는지 이렇게 버튼 보면 알잖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상태 좀 확인하고 물론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차의 내용을 한번 봐야죠. 컨디션, like new. 깨끗하니까 인정. 엔진 6실린더 그리고 드라이브 타입. 뭐야 이거? 4휠 드라이브네. 근데 이건 FWD는 프론트 휠 드라이브인데 이 사람 체크 잘못했네요. 이거 AWD가 있을 텐데 4S잖아요. 그리고 퓨얼은 가스, 가스는 여기서 가솔린을 말하는 겁니다. 디젤은 디젤, LPG는 LPG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현재 키로수 31,000km 탔고 컬러, 사이즈는 뭐 그냥 컴팩트, 타이틀 이게 뭐냐면 클린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리빌트 돼 있는 차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차가 완전 망가졌다가 이 차를 재건하겠다 해서 재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레지스터한 차예요. 그건 리빌트로 돼 있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정말 잘 안 팔린다. 시세보다 정말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팔린다. 뭐 이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오토매틱인지 수동인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타입은 쿱인데 뭐 이건 반 컨버터블인데 하여튼 이건 표기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팔려고 한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단순하죠. 개인이 올리면 단순한 게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차를 선호를 많이 하죠. 이거는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띡 적어놓고 가격만 세게 딱 불러놓고 기다려보자 이런 심보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는 즉시 바로 다시 리턴해서 나오셔야 된다. 아무튼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딜러들이 어떻게 올려놨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 딜러십에서 이 친구가 크레그리스 사이트를 담당하는 친구인가 봐요. 딱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보면 일단 특징적인 거 어느 딜러십인지 안 나와 있죠. 이 지도는 뭐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 지도가 올라가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네 어떤 딜러십이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주소가 있네요. 여기 딜러십 이름 있네. 애플랜드 드라이브 이런 딜러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딜러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딜러십 이름을 써놓는데 보통 딜러십 이름을 왜 안 적어놓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광고했는데 그 딜러 가서 다른 딜러한테 이 차를 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내 광고 보고 온 손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핸드폰 번호 정도만 올려놓고 광고를 많이 해요. 이 차의 뭐 현재 사진 말씀드렸죠. 사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이 차의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자기네 딜러십에서 어떻게 판매한다 할부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그리고 너는 신용이 없지만 우리는 신용 없는 사람도 다 할부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자가 엄청 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more 광고 more as by this user 이 사람이 올린 다른 차 광고들도 이렇게 클릭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 열심히 일하네요. 제가 최근에 많이 봤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수십 개씩 매일매일 올려요. 이거 하나 올 때마다 5불? 이 정도 내는데 이 돈만 해도 꽤 큰 돈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올린 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얘 말고 얘 진짜 엄청 올렸네. 셀토스 한번 볼게요. 2021년식 셀토스. 여기도 보면 네, 어느 딜러십인지 안 나오잖아요. 딜러십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 딜러가 부여받은 번호. 그 번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적어놔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보면 아나? 이거 딜러들이 봐도 몰라요. 841이 어디 딜러십이야? 몰라요 이거. 자기 이름하고 자기 쓴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네, 광고 보고 다른 딜러한테 가서 차 사면 안 되니까. 비 오는 날 찍었네? 뭐 이렇게 물 떨어져 있는 거 좀 하여튼 뭐
찍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찍어서 보여주고 차 파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네들은. 사진 보면서 이렇게 바닥 매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세차 잘 해놨는지. 아니면 어떤 데는 세차 안 하고 사진부터 찍어놓은 딜러십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에 정말 더럽거든요. 어느 부위가 주로 더러운지, 개털은 많은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차 현재 뭐 19,000km 탔고, 타이틀 스테이터스 깨끗하고, 오토고, 옵션은 이 친구들이 보통 딜러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에 그 차만 파는 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옵션, 큰 옵션들, 뭐 내비게이션, 썬루프, 가죽 시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적어 놨네요. 레인 킵 어시스트도 있고, 디파처 어시스트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무튼 이런 거 보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얘가 이런 검색어 기준으로 이렇게 해시태그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왜냐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렇게 검색하는 칸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차 이름을 적었을 때 관련이 없는데도 막 차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16년식 10만 킬로 탔고 차 상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BMW 시트들이 그나마 이렇게 10만 킬로씩 타고 오래된 차들에도 많이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리어 블라인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X3에 자주 있는 옵션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해서 찍어 놓습니다. 차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M 패키지도 있네요. 범퍼 보니까. 그래서 이 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내 차를 팔고 살 거면 내 차의 어떤 정보도 주고 내 차 사진도 몇 장 찍어서 현재 빈 넘버와 키로수 정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딜러를 방문하게 되죠. 전화를 했는데 딱 느낌이 와요. 아, 얘는 별로 딜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딜이 별로 안 좋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땐 안 하죠. 다른 데 찾아야죠. 차는 무궁무진하고 찾을 곳은 많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내가 찾는 차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차 같은 경우는 사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최근에는 좀 이렇게 안 사는 게 좋죠. 요즘 시장 흐름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요즘 뭐 미국이 조금 큰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저는 차를 구매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딜러 사이트를 직접 접속해서 한번 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타크루즈하고 또 하나는 코나 N이 살짝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코나라는 차가 여기서 좀 잘 팔린 차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 뭐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디자인도 이쪽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못생겼지만 저는 다음 영상에는 현대 딜러십 가서 코나 N과 산타크루즈 한번 직접 보는 그런 시간을 살짝 가져볼게요. 거기는 매니저분이 그래도 안면이 있는 분이라서 가서 편하게 한번 보고 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혹시 정말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 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답변 바로 드릴게요. 케이크 하나도 못 먹었네. 지금 먹으면 되지 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곧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